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자유우파 진영 원로 언론인인 유건일 주필이 최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민전 의원의 공개적 문제제기와 당대표 선거에 나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의 가세로 4년 이상 제야우파의 주요 이슈였지만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부정선거 의혹이 드디어 제도권의 의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또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과거 법무장관 시절 그를 자유우파의 기대주라며 상당히 높이 평가했지만 최근 한동훈의 당대표 출마 선언문을 분석한 뒤 유승민, 이준석류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저 흔하디 흔한 강남풍 패셔니스트가 아닐까라며 한동훈에 대한 자신의 기존 평가를 수정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윤석열 정부 초기 한동훈이 법무장관 시절 자신을 공격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순발력 있게 반격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높이 평가했다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르는 행태 등을 지켜보면서 속말로 학을 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동훈이 국힘 당대표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유건일 주필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지금 가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건일 주필은 최근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에 부정선거 의혹 드디어 제도권 의제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늦었지만 잘했다, 김민전 의원의 최초 제기 힘받았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공개했습니다. 이 칼럼의 작은 제목, 소제목들로는 제야가 외롭게 오랫동안 지적한 문제, 국힘 기회주의와 비좌파 언론이 극우로 폄하한 탓, 처음으로 제도권 의제와 만시지탄이나 매우 다행, 이런 소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칼럼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중요한 논제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갈 것인가, 거리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연장선엔 또 하나의 논점이 있다. 부정선거 이슈다. 당권에 도전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그리고 최고위원에 도전한 김민전, 이들이 이 논제를 일제히 떠올렸다. 이것을 제야우파만의 고독한 관심사로 놓아두지 말자. 국민의힘 즉 제도권의 정식 의제로 다루자는 것이었다라고 칼럼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사태 진전이다. 국민의힘 안의 기회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극우라 매도해왔다. 여러분, 이제 이준석류의 인간들이 대표적이죠. 강성우파를 적대하는 비좌파 언론들 역시 이를 철저히 파묻어왔다. 여기에 비좌파 언론이라고 하면 조선동아중앙일보 같은 신문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심지어 일부 언론인은 아주 파묻는 정도를 지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입에 거품을 물고 소위 부정선거 의혹을 매도하고 공격하는데 앞장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꽤 알려진 사람들인데 참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런 식으로까지 기본적으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독선과 아집에 매몰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이런 비판을 받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집단 따돌림을 최초로 거스른 제도권 여당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22대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일 것이다. 그는 말했다. 선거 전체를 부정이라 선언적으로 규정하진 않겠다. 그러나 상당한 의구심이 있을 때는 제대로 조사하자. 김민전 페이스북 2024년 6월 25일. 김민전 의원이 바로 이 페이스북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던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그 내용을 바로 그날 밤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권선알TV가 심야에 긴급 제작해서 처음으로 공개한 뒤 잇따라 각 유튜브 매체와 제도권 언론에까지 이 문제가 보도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유건일 주필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한 원희룡도 말했다. 국민의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한 결과를 국민이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다른 당대표 도전자 윤상현도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은 국민의힘의 책무다. 당대표가 되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하겠다. 나경원, 김민전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공동 발의했다. 사전투표를 없애자는 것이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강선영, 김석기, 박성민, 백종원, 서명옥도 동참했다. 국정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중요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의 선거인 명부 플러스 사전투표 관리가 조작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국민의힘과 언론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유건일 주필은 이어서 이제 시작이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칼럼을 이어갑니다. 나경원, 김민전, 원희룡, 윤상현 네 의원이 이 침묵의 카르텔을 깬 셈이다. 정확히 말하면 원희룡 후보는 현재 국회의원은 아닌 상태입니다. 전직 의원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야 우파만이 목터지게 외치던 부정투표 이슈를 비로소 처음 제도권 의제로서 성립시켰다.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다. 민주당과 아스팔트 좌파는 일심동체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아스팔트 우파는 적이나 다름없다. 이 분열은 마땅히 지양돼야 한다. 선명 자유투쟁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당과 아스팔트 좌파, 제야 좌파들은 거의 정말 일심동체로 움직이죠. 제야 좌파들이 뭐라고 하면 민주당이 그에 맞춰서 행동하고 또 민주당이 하면 다시 아스팔트 좌파들이 해서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협력을 하죠. 그렇지만은 현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는 선명 자유우파들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죠.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김소연 변호사 등을 컷오프 시키는 행태를 보면 저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저 안에 아직도 이준석, 유승민류의 그런 떨거지 정치인들이 지금 버글버글한 게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유건일 주필은 이런 분열은 마땅히 끝내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끝내야 되느냐 하면 국민의힘이 제야 아스팔트 정통 우파의 그런 선명한 자유투쟁의 방향으로 와서 그렇게 분열을 끝내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저 기회주의적인 행태로 한국의 제야 우파들이 끌려가서 국민의힘에 이중대 노릇이나 하고 국민의힘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박수치고 하는 그런 행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에서 이야기한다면 한동훈이 지금 총선을 치르면서 저질렀던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비판하고 질책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한국 자유우파의 갈 길이지, 한동훈 박수부대하고 한동훈 물개부대하고 그러면서 한동훈 그렇게 엉터리로 한동훈 빠는 그따위 짓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또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당권 후보 4명의 출마 선언문을 분석한 뒤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른 어느 때 자유, 보수, 우파 여당의 전당대회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하고 아슬아슬하다. 202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진영은 반대한민국 세력과 또 한 차례 사느냐 죽느냐의 결전을 벌인다. 이때 국민의힘은 어떤 모습일까? 이번 전당대회는 그것을 결정짓는 대회다라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링 위에 올라간 선수는 출마 선언 시간 순으로 윤상현,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넷이다. 그러나 결국은 한동훈이냐 아니냐의 태길로 갈 것이다. 이는 곧 이번 전당대회의 논제는 윤석열 리더십과 한덩어리로 갈 것인가, 수평적으로 갈 것인가, 윤석열식 정통 자유주의로 갈 것인가, 그와는 다르게 갈 것인가의 대결이란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드럽게 지낼 것인가, 껄끄럽게 지낼 것인가의 충돌이라 해도 괜찮을 것이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연설은 공통된 성향을 보였다. 껄끄럽게 지내다가는 다 죽는다는 시국관이었다. 각자 다른 점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한동훈 연설은 현저하게 달랐다. 튀었다. 좋게 말하려 애는 썼지만 한동훈 연설은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연설과 사뭇 달랐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꿰뚫어 봐야 비로소 제대로 알고서 하는 선택이 된다. 대중민주주의에서는 냉엄한 분별력보다는 선동과 여론 조작에 휘둘려서 선택하는 중우현상이 고질화해 있다. 1960년대 마오쩌둥 홍위병 현상이 따로 없다. 이렇게 먼저 한동훈의 다른 점이 뭔지 분명히 알고서 그 다음 태도를 결정하는 게 맞는 순서다. 예스든 노든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주필은 이어서 국민 눈높이 부흥은 중우정치라는 소제목을 통해서 한동훈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한동훈은 우선 서두에서부터 다른 색과 다르다. 보수가 지난 4.10 총선에서 진 것은 대통령팀이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지 않은 탓이라고 윤석열을 나무란다. 우리는 국민의 요구 정권 심판론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가? 물론 범사에 자성하고 자교해야 한다. 그러나 소위 아버지 이재명 쪽 아닌 국민의힘 쪽에 표를 준 민심은 여러 종류의 민심들 중 하나로 존중조차 받지 못한 채 마치 패족처럼 묻혀야 하는가? 졌지만 정당한 민심이나 계속 견제할 민심이 아니란 뜻인가? 한동훈은 말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선택한 가짜 민심을 버리고 그것에 등 돌린 진짜 민심을 받아들이라는 말인가? 설마 그런 뜻일리야. 그러나 논리 자체는 그런 짜임새 아닌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차별화는 결국 윤석열 때리기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소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소위 진짜 민심에 맞추기 위해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다고 한동훈은 또 말했다. 누구라도 마이크를 쥐면 내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과 용산 참모들의 분신처럼 놀아주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마찬가지로 나는 여당 대표라도 반드시 대통령과 각을 세우겠습니다라고도 굳이 말하지 않는다. 그저 적당히 해두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동훈은 그런 말을 굳이 했다. 왜? 그만큼 그의 윤석열과 차별화하기 의지는 강했다는 뜻이다. 유주필은 이어서 한동훈의 과욕이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한동훈은 4.10 총선에서 소위 이재명 아버지를 선택한 수도권, 중도, 청년의 뜻을 진짜 민심이라 쳤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되는 선택은 그건 소위 가짜 민심인가? 그는 진짜 민심에 맞추기 위해 수평적 당정관계로 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구태의 보수를 혁신하겠다고 했다. 자유, 자율, 공정, 경쟁을 핵심 가치로 삼더라도 공동체를 튼튼하게 지키고 동료 시민들과 연대하는 보수를 하겠다고 했다. 전통적 자유주의도 시장경제도 진보주의도 동시에 다 하겠다. 한 발은 6070 전통적 지지자들의, 다른 한 발은 수도권, 중도, 청년층에 두겠다고 했다. 6070도 2030도 보수도 진보도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기 싫다고? 그게 되냐? 과욕이다. 유주필은 이어서 한동훈의 내부 총질이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갑니다. 한동훈의 소위 진보적 반쪽을 두고 세간에서 논란이 분분했다. 그는 좌파다. 그는 사회민주주의 우파다 등등. 한동훈을 섣불리 단정하진 않겠다. 그저 흔한 강남풍 패셔니스타 아닐지. 문제는 그런 재기발랄한 수재들이 나는 좌파는 될 수 없다. 그렇다고 꼰대 보수도 아니다라는 묘한 심리에 곧잘 빠진다는 사실이다. 유승민도 그랬고 이준석도 그랬듯이 한동훈도 연설에서 주적 극좌보다도 느닷없이 윤석열 플러스 보수를 향해 내부 총질을 해댔다. 나도 이만큼 진보성이 있어 하는 식인가? 유주필은 이어서 보수가 구태라고 또 누가 배타적이냐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청년들이 보수를 구태라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도 있다. 보수가 건국 플러스 호국 플러스 산업화 플러스 선진화 진입까지 한 게 그렇게 부끄러운 구태였나? 오히려 고속도로, 자동차 산업, 포항제철 등 대외지향적 근대화를 종속에 심하라며 반대한 쪽이 더 부끄러운 구태 아니었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낙인 찍고 공격하고 심지어 발붙일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뺄셈 정치를 하고 우리를 찍어줬던 국민을 하나둘씩 등 돌리게 했다는 말도 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양한 철학을 가진 유권자 연합이었다. 이 연합을 복원해야 한다. 포용성, 유연성, 개방성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렇다면 도태우를 왜 죽였나? 뺄셈 정치를 했다고? 대체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인가? 탄핵파가 그랬다는 것인가? 반탄핵파가 그랬다는 것인가? 양쪽이 서로 그랬다는 것이라면 성현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한쪽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에는 없는 극우가 그랬다는 것인가? 유건일주필은 이 칼럼의 마지막에서 한동훈 연설을 놓고 치열하게 붙자라며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자. 한동훈 연설은 자칫 한국 보수를 더 찢어놓지 않을까 염려된다. 보수라면 물론 대동단결해야 한다. 이걸 누가 반대할 것인가? 그런데 말이다. 박근혜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보수와 그것을 반대하는 보수가 있다면 그 둘이 과연 어떻게 대동단결할 수 있을까? 한동훈 연설은 좋은 논제를 설정한 셈이다. 보수는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로 언론인 유건일주필의 이 칼럼들,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그 문제가 제도권의 의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데 대한 평가, 또 하나는 한동훈의 이 출마 선언문에 담긴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 모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소개해드린 유건일주필의 이번 칼럼들의 거의 대부분 전폭적으로 공감하는 편입니다. 과거 한동훈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제가 유건일주필과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동훈을 유건일주필이 대단히 자유우파의 기대주로 평가할 때 저는 조금 퀘스천을 갖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스탠스였습니다만은 오늘 유건일주필이 밝힌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